이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총 9.1234 해서 4가지가 있고요.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9.1에는 3가지의 서브 문제가 있습니다. 요폭을 구하는 거, 도심, 소송 중립축, 환산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이는 사실 다 돼 있으니까 같이 그냥 쭉 볼게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유폭을 구해야겠죠. 유폭은 B1의 경우 이만큼, 그러니까 3m 혹은 스팬의 4분의 1, 7.1을 4로 나누면 1.8, 그 둘 중에 작은 값, 그래서 1.8m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간단하죠?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도심과 소송 중립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심은 아시겠지만 물체가 이렇게 네모가 있거나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의 중심이 보통 도심이 되죠. 그것과 이제 소송 중립축은 탄성 중립축과 이제 대비가 되는 이론으로 재료가 항복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의 중립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단면이 네모고 이렇게 단순보가 있을 때 단면입니다. 등분포를 가하게 되면 부재가 처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재가 처음에는 힘을 조금 받으면 이렇게 되고,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될 테고, 재료가 어느 순간이 돼서 항복해서 쭉 늘어난다 보면 어떤 항복점을 딱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응력이 증가하지 않고 응력이 이렇게 되는 점이 생기겠죠. 응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건 응력 그래프입니다. 변위만 봤을 땐 변위는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응력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중심점, 이 면적이 같아지는 부분이 소송 중립축입니다. 무게 중심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냥 컨셉만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과 소송 중립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물질이 다르니까 탄성계수비를 곱해서, 콘크리트는 강제보다 탄성계수가 낮기 때문에 이 크기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탄성계수 비율만큼 작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철이 있다고 쳤을 때 당연히 도형의 중심은 뭐 여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얘가 이제 아무래도 탄성계수가 높으니까 실제 소송 중립축은, 그리고 또 무게 중심은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구하려면은 우리가 그 도형을 똑같은 탄성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도형의 크기를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합성단면의 도심을 구할 때 값을 어디 썼냐면 여기 이렇게 줄어든 값을 써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성단면의 도심을 구하고 합성단면의 도심을 이용해서 환산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걸 구하냐면 환산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야지. 여기 보시면 우리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환산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야지 얘를 알아야지 그 유효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고, 유효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야지 합성부의 처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짐까지는 구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 모멘트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구해봤냐, 보시면은 철은 7.21에 10의 7승의 2차 단면 모멘트를 갖고 있는데 콘크리트 위에 조금 더해서 우리가 거의 4배 이상 증가한 2차
2차 단면 모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차 단면 모멘트가,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휭강성이 증가하게 돼서 처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교수님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만큼 콘크리트 조금 더 했지만 4배나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합성 단면의 소성 중립축입니다. 이건 보시면은 이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은 여기는 철의 면적과 응력, 여기는 콘크리트의 응력과 면적입니다. 그걸 곱해서 이 YP 그러니까 소성 중립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소성 중립축은 대략 슬래브 내에 존재하니까 여기 그냥 요건가 보네요. 네,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긋고 우리가 얘를 보면 이런 거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변이고, 응력은 어떨까요? 응력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려보면 이걸 바로 옆에서 그리면 좋은데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력이 뜨겠죠. 얘는 압축인데 콘크리트는 압축 무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응력 여기 이만큼 응력 뜰 테고, 철골은 여기 이렇게 응력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지우고 우선은 이제 소성 중립축이 부재 안에 있다. 즉 부재가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을 때는 보통 소성 중립축이 이렇게 콘크리트 슬래브 내려옵니다. 보통 모든 예제가 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성 중립축은 이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응력 분포가 나오겠죠.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철은 밑에 강구조는 이만큼의 응력 분포가 나오고, 팔거리가 H 나누기 2가 됩니다. 이거는 이 중립축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합성 부재는 요 콘크리트 슬래브와 데크 슬래브의 그 하부와 콘크리트 그 강구조 철골의 윗부분 거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높이 D, 높이 그냥 D라고 볼게요. 거기서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의 반. 등가 응력 블록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콘크리트에서도 우리가 여기 철근을 넣고 위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률이 나타나게 되고, 콘크리트 변형률과 응력은 무시합니다. 그 앞 인장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철근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 철근을 ASFI로 두고, 그리고 요만큼을 우리가 응력을 봐야 되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0.003 변형률에 파괴되고, 압축 강도 FCK까지 갔을 때가 0.002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응력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확대해서 그려보면 대충 여기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면적을 구하기가 아주 더럽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엔지니어 분들이 이 면적을 구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 0.8 FCK를 해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값이요. 0.8 FCK에서 구하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ASFY 여기 철근의 힘과 압축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0.85 FCK AB입니다. 이게 A거든요. 0.85 FCK AB. 그래서 나중에 이거 A 구하는 거를 ASFY 0.85 FCK B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구하는 법은 대충 이렇게 구하면 되고 0.85 FCK만큼만 요 높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폭 A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에서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A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좀 애매한데 이제 소송 중립축이 강제에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플랜지에 있는 경우.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플랜지에 딱 걸쳐 있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힘이 여기 압축, 여기 플랜지 압축, 플랜지 인장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요쪽 인장 쪽에도 더해주고 압축 쪽에도 더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값 이건 제가 이따 문제 푸는 거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 문제 볼게요. 9.2 문제 보겠습니다. 완전 합성부의 수평 전단력 산정하고 스터드 앵커 1개의 공칭 강도 구하고 완전 합성부를 설계할 때 스터드 앵커 간격 구하고 그 다음에 60% 불완전 합성부를 설계할 때 스터드 앵커 간격 구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완전 합성부의 수평 전단력 산정하는 법은 앞에 그 풀이에 나와 있죠. 그 설명에 나와 있죠. 철과 콘크리트 슬라브 부분. 네, 이제 힘의 차이 중에 이제 힘을 비교해서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힘을 다 낼 수 있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합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D19 스터드 앵커 볼트의 공칭 강도는 이거는 사실 뭐 문제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항상 RG, RP, RSA, FU를 이렇게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요. 보통 85.1kN입니다. 그래서 자, 이만큼의 힘을 내려면 85.1kN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총 여기 보면 19.52개, 총 20개가 필요하네요. 근데 20개를 우리가 이제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3600mm인데 여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배열을 180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리브 간격이 300입니다. 그래서 180으로 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60%로 하면 몇 개를 넣으면 되냐. 그래서 놀랍게도 60% 해보면 12개만 있으면 되고 3600에서 11을 나누면 300. 딱 300mm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보게 될 텐데 완전 합성부로 하면은 내력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60%의 불완전 합성부로 설계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약간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1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자, 9.3 바로 볼게요. 앞에 부재력 산정하는 부분은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력 산정했고요. 소요 휘 모멘트랑 소요 전단력입니다. 이제 설계 힘 강도를 구해야 되죠.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험식이 대부분인데 이 실험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실험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60%로 설계로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리브 간격이 300이니까. 원래는 12개인데 그냥 여기 문제 보면 11개로 했네요. 11개만 박았을 때는 소성 중립축이 보시면 소성 중립축의 위치 판단을 하는데, 소성 중립축이 어디 있나요? 플랜지 내부에 있다고 가정을 풀었는데 놀랍게도 플랜지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구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등가 응력 블록 깊이 구하는 것도 같이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식을 좀 풀어볼까요? 이 부분식을 풀어보면 EFY BFX는 CE의 FY의 AS입니다. 맞죠? 이 식 풀면은, 그럼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딱 구해지죠?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해요. 값이 5.7이 예전에는 이게 355가 아니라 315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5.7이었는데 이게 355로 바뀌면서 6.8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블럭의 깊이 구하는 거 A는 제가 연습장에서 설명드렸었죠. 여기는 이제 철근의 힘인데 여기는 전단력의 힘을 0.85 FCK, 그리고 이 B는 원래 이 폭이거든요. 근데 유효폭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높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책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 휨제 설계한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 X값 구했고 요 A값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식에 넣고 풀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식은 어디서 왔냐면 이 식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인데 H에서 X만큼을 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H에서 X만큼을 빼고 나누기 2를 하면은 딱 중심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등가 블록이 A라고 했을 때 여기 중심까지 힘은 요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65 더하기 75 그리고 빼기 2분의 A예요. 근데 요 X 여기 2분의 1만큼 더해줍니다. 보시면은 D2 2분의 1만큼을 더해줘요. 여기는 2분의 1만큼을 빼주고, 그게 여기서 2분의 1만큼을 또 더해줍니다. X에서. 그러면 맞죠? 2분의 1만큼 빼주고 2분의 1만큼 더해주고, 뒤에 거는 요거를 풀어보면 H 빼기 X의 나누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식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어떻게 됐냐 궁금해 하시던데, 이만큼은 그냥 나중에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복잡하잖아요. 값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간단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볼 때 나중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르죠? 여기 C랑 이 뒷부분이랑 PY랑,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공층 힘감도는 329.7kN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로 설계해도 60%만 전단 앵커, 그러니까 전단 연결재를 넣어도 충분하죠. 근데 마지막 예제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완전한 합성보면은 도대체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구해봅니다. 완전한 합성보를 만들려면은 스터드 앵커를 이제 충분히 사용해서 이 C2가 그 철골의 강도만큼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철골의 강도를 또 낼 때 등가응력 깊이, 등가응력 블록의 깊이를 또 구해야 되고요. 여기 시계 그대로 놓고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C가 PY랑 같아지게 됩니다. 값이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이게 완전 합성보일 경우는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죠. 여기 중심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데크랑 철골이 만나는 중심으로. 그래서 소송 중심이 아니 여길 중심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기 150이죠. 이게 150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높이 있죠. 이 높이에서 총 높이에서 등가응력 블록의 반 빼줘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의 우력으로 공칭 핀 모멘트를 구해보면 거의 400이죠. 아주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합성보 예제를 풀어봤고요. 질문이 있거나 모르시면은 여기 댓글을 달지 마시고 메일 주소가 NAJSM 네이버거든요. 네이버.com 여기로 알고 있었죠. NAJSM12 네이버.com이거든요. 여기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저 유튜브 밑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니까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